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미운오리 폴리프로필렌의 반란이라는 제목으로 롯데케미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고자 합니다. 이 마크 어디선가 많이 보셨을 겁니다. 보통 재활용이 가능한 플라스틱 용기에 붙어있는 마크 중에 하나인데요. 원유를 정제해서 만든 나프타를 또다시 한 번 더 처리해서 얻은 프로필렌을 한 번 더 처리해서 만든 게 바로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자동차 내장재에 들어가는 대부분의 플라스틱이 이 재료고요. 열에 강한 편이고 다른 플라스틱에 비해 인체에 무해한 편입니다. 조미김 포장재나 배달 음식 용기 등에 많이 쓰이는 재질이고요.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고생하는 지금 배달 음식 용기에 대한 수요는 의심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얼마 전에 미국에 상장한 도어대시는 배달의 민족의 미국판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상장 첫날 시가총액이 65조가 넘었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배달 시장 규모가 얼마나 커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배달을 시키면 담아오는 이 용기, 그리고 야채나 물건을 담아오는 이 비닐까지 현재 이 폴리프로필렌의 수요는 무궁무진하게 늘어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현재 전 세계인들이 필수품으로 사용하는 이 마스크의 원재료도 폴리프로필렌입니다. 우리가 쓰는 KF94 마스크뿐만이 아니라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이 덴탈 마스크의 재료마저도 대부분 폴리프로필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부직포 재질로 만든 원재료를 가공해서 만들고 있죠. 연초에 마스크가 한창 품기를 보일 사이에 이 마스크의 핵심 재료인 폴리프로필렌의 공급이 원활하지 못해서 전 세계적으로 마스크 제조를 하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최근 이 폴리프로필렌이 한 번 더 주목받는 계기가 있었는데요. 바로 백신의 공급입니다. 백신의 공급의 필수품인 주사기의 주 재료가 폴리프로필렌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나서인데요. 국내에서는 효성화학과 롯데케미칼이 의료용 기준을 통과하는 폴리프로필렌을 생산할 수 있는 것으로 뉴스가 나왔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면 가장 큰 코로나 수혜 물품 중 하나가 바로 이 폴리프로필렌인데요. 그럼 왜 현재까지 시장에서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현재 무엇이 달라졌기에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보통 폴리프로필렌을 만드는 공장을 증설하려면 3에서 5년을 보고 있는데요. 하필 2020년이 전 세계에서 공장 증설이 가장 많이 완료되는 해입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중국에 몰려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폴리프로필렌과 관련해서는 코로나19의 수혜를 중국 기업들이 가장 크게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럼 왜 지금 시점에 와서 국내에서 생산하는, 그리고 특히 롯데케미칼이 생산하는 폴리프로필렌에 대해서 주목해봐야 한다고 하는 것일까요? 일단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은 최근 상승 추세에 있다가 안정세를 보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목해봐야 할 점은 단순히 이 가격이 아니라 원재료인 나프타와의 스프레드입니다.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상승하면 따라서 오르는 재료인 나프타의 가격 때문에 통상적으로 폴리프로필렌에서 재료인 나프타의 가격을 뺀 가격이 보통 500불에서 600불 사이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런데 현 시점에서 폴리프로필렌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고 나프타 가격이 소폭 하락하면서 기업의 이익을 보여주는 이 스프레드가 오히려 벌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중국입니다. 현재 화면에 보여지는 이 차트는 폴리프로필렌의 재료인 프로필렌의 전 세계 생산 설비 비중입니다. 오른쪽에 석유와 크래커라고 써있는 곳과 정유사는 보통 원유나 원유를 정제한 나프타를 재료로 사용합니다. 현재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은 저 PDH, CTO, MTO라는 부분입니다. PDH 방식은 프로필렌을 제작할 때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CTO, MTO 방식은 CTO는 석탄, MTO는 메탄올이라는 물질을 이용하게 됩니다. 현재 차트에 표기되어 있는 부분이 8월이고요. 그 이후 가격이 80불 이상까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차트는 현재 석탄 가격을 보여주는 차트고요.
아무래도 중국과 호주 사이의 분쟁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번 물면 잘 놓지 않는 중국의 특성상 이러한 공급 부족으로 인한 석탄 가격 상승은 당분간 지속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다음은 폴리프로필렌의 가격입니다. 8월 말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로 돌아선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비슷한 8월 말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도 눈에 보이는 수준입니다. 이러한 경쟁 원자재들의 상승이 폴리프로필렌 가격 원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봐야 할 텐데요. 지난 몇 년간 셰일가스의 대량 생산으로 인해 몇 년간 프로파넬 가격이 나프타의 가격보다 저렴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를 기점으로 유가가 대규모로 하락하면서 미국의 셰일가스 생산 규모가 대폭 감소하였고 이는 프로판 가격의 상승을 가져왔습니다. 보통 프로판이 나프타보다 톤당 $50 이상 싸지면 PDH 방식의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고 레포트 같은 데 분석이 되어 있는데요. 올해 11월 기준의 나프타 가격이 $384, 프로판 가격이 $430로 오히려 11월 기준 나프타가 $46 저렴한 수준입니다. 즉, 양 방식의 이익 갭이 100불 가까이 벌어져 있는 사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사해온 자료로 원가를 대략 계산해 보았습니다. 1톤의 나프타를 프로필렌으로 전환하는데 350불, 그리고 1톤의 프로필렌을 1톤의 폴리프로필렌으로 전환하는데 150불, 그래서 가공원가가 500불이 들어가는데요. 11월 나프타의 원가에 500불을 가산하면 884불 정도로 총 원가가 나오는데 현재 판매가가 1052불 정도 되니까 168불 이상이 이익으로 잡힙니다. 분기당 생산량으로 추산하면 이쪽 분야에서만 영업이익이 2천억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럼 반대로 다른 방식의 원가를 추정해 보겠습니다. 통상 폴리프로필렌을 제조하는데 프로판 가스가 1.25톤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조 비용을 550불 정도로 추산하는데요. 11월 기준 프로판 가격을 이 공식에 대입해 보면 판매가 대비 35불이 높은 수치가 나와버립니다. 물론 원재료를 미리 저렴할 때 구입해놨으니까 공장을 돌리는 영업이익 수준까지는 나오겠지만 현재 롯데케미칼의 제조 방식에 비하면 원가 경쟁력을 사실상 상실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석탄 쪽은 더 처참합니다. 통상 폴리프로필렌 1톤을 생산하기 위하여 재료와 연료 포함해서 석탄이 8톤이 소비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11월에 석탄 가격인 70톤을 기준으로 하면 석탄 가격만 560불, 그리고 제조 비용 570불까지 합치면 1130불. 현재 석탄 가격이 80불을 넘은 상황에서 CTO 방식의 원가 경쟁력은 완벽히 상실되었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까 전 세계 프로필렌 생산 설비 비중 표를 보여드렸는데요. 롯데케미칼에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가장 큰 생산 및 소비 시장인 중국의 프로필렌 생산 설비 비중이 세계 시장과는 상당히 다른 수치를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세계적 비중으로 보면 15% 남짓되는 저 프로필렌 생산 방식의 점유율이 중국만 놓고 보면 약 41%가량입니다. 현재 가격 구조가 유지된다고 생각하면 사실상 생산 불가한 기업들이죠. 그리고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생산에서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고급 폴리프로필렌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이나 일본의 제품을 선호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의 국영 광산 회사인 융청석탄이라는 회사가 회사채를 막지 못해 부도났다는 소식이 들려온 적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광산업체가 석탄 가격이 몇 배씩 오르는데 회사채를 막지 못해 부도가 난다. 알고 보니 석탄을 기반으로 한 석유화학에 도전했다가 석탄 가격의 급격한 상승과 수급 부족으로 인해 공장을 돌리지 못해서 부도가 난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중국의 많은 업체들이 몇 년간 석탄공업 설비들을 증설해 온 상황이고요. 이 추세가 몇 개월 정도만 유지되더라도
폴리프로필렌 관련 설비들이나 이쪽 관련된 산업들에 대해서 상당한 규모의 가동 정지나 구조조정 여파가 나올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CTO 설비는 그리고 대량의 설비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고정 투자비의 비중이 높고 환경에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알려져 있습니다. 최근 중국 정부가 환경 규제를 상당히 강화하고 있는데요. 결국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이러한 CTO 설비들에 대한 대규모의 구조조정이 곧 일어나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살펴보고 있는 롯데케미칼의 경우 작년 3월 공장에서 일어난 폭발 사고로 인해 회복기에 상당한 실적 악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업황 상황이 가장 좋아진 연말부터 설비가 재가동에 들어갔고요. 결과적으로 올해 4분기부터 내년 1년 내내 기저효과로 인해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마침 3년 전에 현대와 합작해서 만든 설비가 올해 상반기에 완공돼서 시운전을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은 이 신공장의 40%의 지분을 가지고 있고요. 공장이 완공되면 상당한 이익이 추가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이 공장은 현대건설이 시공하고 있는데요. 현대건설의 3분기 분기보고서를 가져왔습니다. 현재 3분기 기준으로 공정은 3분의 1 가까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고요. 올해 상반기까지 약 9개월이 남았으니까요. 시운전까지는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스케줄로 보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요약하자면 증가하는 폴리프로필렌의 수요 속에서 최저가를 보이고 있는 납타에 비해 외부의 영향으로 인해 원가가 상승한 석탄과 프로판가스 기반 생산 방식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현재 이익의 상당수를 한국과 일본의 나프타 기반 석유화학 업체들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 보고, 그 중에서도 현재 롯데케미칼이 가장 주목할 만한 밸류에이션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초부터 시장이 너무 좋습니다. 코스피는 3,000을 향해 달려가고 있고요. 남은 한 주도 좋은 성적으로 성공 투자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